그리고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의 원가 정밀감, 그 다음에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업체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윤모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오랜만에 반도체 얘기를 예. 한번 해볼 건데요. 주제가 HBM4 예. 주도권 경쟁, 파운드리 기술력이 가른다라는 주제예요. 지금은 HBM3E 이게 지금 주 이제 그 생산품이거든요. 네. 근데 HBM4는 6세대 HBM인데 내년에 개발을 끝내고 이제 26년에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HBM이라는 건 D램을 이렇게 8장, 뭐 12장, 뭐 14장, 뭐 16장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쌓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이 D램 자체가 얼만큼 좋으냐, 거기에도 이제 결정되는 건데, 이제 HBM4에서는 이 D램이 10나노급. 그 10나노 지금 반도체가 아직 안 만들어져요. 올 연말쯤 이제 SK나 삼성이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5나노 이하에서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파운드리, 지금 SK는 5나노 이하를 못 만들거든요. 5나노 이하로 할 수 있는 데는 삼성하고 TSMC밖에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TSMC하고 협업을 맺었어요. 그리고 삼성은 5나노 이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3나노까지. 근데 파운드리를 별도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HBM4는 파운드리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HBM3E에서는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HBM4에서는 주도권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예. 요즘에도 근데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희소식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요. 아, 근데 이제 그 희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전문가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다 필요 없고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3E를 두 가지를 생산해요. 8단 8층짜리를 하고 12단짜리를 하는데 12단은 아직 양산을 안 해요. 이거 8단을 지금 하는데 HBM3도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고 HBM3E 8단짜리는 지금 양산을 하는데 AMD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량이 너무 적어요. 자, 한번 내려볼게요. 예. 자, 위에 거 한번 읽어주시죠. 어렵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 고대역폭 메모리 6세대부터 초미세 공정인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할 전망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HBM의 성능, 전력 효율 수준을 엔비디아 등 까다로운 고객사 요구에 맞추려는 집적도가 높은 5나노미터 이하 선단 공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자, 이제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HBM4는 이제 그 5나노 이하로 파운드리 라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D램을. 그러니까 D램을 생산을 할 때 삼성전자는 이미 EUV를 통해 가지고 그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EUV가 삼성은 그래도 한 4, 50대가 돼요.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3대인가 밖에 안 되고 올해 아마 연말 정도 되면 한 8대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지금 HBM 시장에서는 완전히 SK가 그냥 독점을 하고 있지만은 HBM4 됐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SK는 지금 파운드리 라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D램을 설계를 해서 TSMC한테 파운드리 외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패키징을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HBM4에서는 SK가 한 수 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원가가 그냥 많이 높아지는 거죠. 삼성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일괄 생산, 턴키, 파운드리까지 싹 다 할 수 있는데 SK는 그게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서 HBM HBM4 3E는 매출이 이제 2분기에 발생을 할 건데요. 그 매출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이 가운데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HBM을 뭐 2라든가 2E라든가 이런 데서 여태껏 누적한 매출이 한 100조 원 정도 된대요. 100조 원 되는데 그걸 딱 발표를 하니까 SK가 오늘 이천에서 또 이렇게 컨퍼런스를 한번 열었는데 네. 우리는 백수십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SK하고 차이가 지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싸우면 삼성은 어차피 HBM3E까지 여기까지 좀 이제 좀 그게 좀 SK 하이한테 좀 이렇게 좀 뒤졌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도 1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졌고 2라운드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2라운드가 이제 HBM4가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잘하는 게 있죠. 밑에 한번 보시죠. 네. 뭐 이런 개발들은 뭐 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HBM4로 가면 이제 베이스 다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베이스 다이요. 예, 이걸 이제 그걸 놓고 이제 HBM을 쌓는 거거든요. 네. 저런 것도 이제 파운드리로 아마 그냥 좀 세밀하게 갈 것 같아요. 내려볼까요? 예, 이게 이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실물이 아니고 베이스 다이가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베이스는 여기는 이제 기판이고 네. 이래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HBM4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 부분요. 예. 밑에요. 업계 관계자는 AI가 일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를 맞아 더 정교한 기능 구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제 그 HBM도 하겠지만은 저 범용 인공지능 시대는 뭐냐면 모든 전자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거를 사실은 삼성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시장이 점점 커져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뭐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서로 손을 잡고 저거를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고 시간이 갈수록 삼성이 점점 좋아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HBM3E까지는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또 블로그를 쓰다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3E 8단을 지금 생산을 하고 엔비디아에다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HBM4 얘기지만은 네. 삼성이 지금 아주 목을 메고 있는 게 뭐냐면 HBM3E거든요. 네. 12단짜리, 36기가짜리 그건데 그거를 이제 2분기 말에 대량 양산을 해서 3, 4분기에 납품을 하려고 해요. 엔비디아에. 그런데 삼성이 개발한 HBM3E 12단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엔비디아의 블록웰이라는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여기에도 써놨는데 AI 가속기의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97.2%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AMD라든가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HBM에서 돈을 벌으려면 엔비디아에는 납품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HBM3E를 12단을 잘 만들어도 그 제품은 블랙웰에 들어갈 건데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원래는 내년에 생산하려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로 당긴 거예요. 근데 오늘 SK가 발표한 거 보면 아직까지 SK는 12단을 못 만들었어요. HBM3E 지금 8단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SK는 엔비디아하고 협력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HBM 12단짜리 그거를 엔비디아하고 벌써 일정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3분기 정도의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생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또 오늘 SK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 생산할 12단짜리 HBM3E까지 완판 솔드아웃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어디다 납품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의 네. 입장은 우리가 이제 2월 말에 벌써 HBM3E 12단 36기가를 샘플을 만들어서 저기 엔비디아에 샘플을 공급을 해서 지금 콜 테스트를 맡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그게 필요한 게 하반기예요. 늦어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SK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하고 SK하고는 협력 관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나노 반도체를 22년 6월 달에 삼성이 만들었어요. 근데 애플이 누구 걸 써요? TSMC 거를 써요.
그리고 성능이 삼성전자보다 TSMC가 조금 떨어져요. 가격도 좋아요. 그런데도 애플은 무조건 TSMC 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력 관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연말쯤에 출시할 블랙베리라는 이 가속기를 나오는데 너무너무 성능이 좋은데 HBM3E 12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SK 거를 벌써 이거 판매를 벌써 계약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량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SK가 납품한 그 나머지 물량밖에 못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HBM4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SK는 이제 TSMC하고 동맹을 결성을 해버렸죠. 근데 삼성은 이제 밑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요거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수직 계열화. 네,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게 이제 턴키 일괄 생산을 하는 거죠. 설계를 하고 메모리를 만들고 패키징까지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설계는 이제 GPU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이제 조금 떨어지고 D램은 잘 만들죠. 메모리 이제 이런 것도 생산 잘해요. 근데 패키징은 아직 2.5D라든가 3D라는 거 이런 것들이 TSMC는 저기 코버스라 가서 COWOS를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고 네. 삼성은 아직 iCube 2.5라든가 3.3 3D 패키징이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덜 돼 있거든요. 저게 지금 탕정에다 돈을 무지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저게 빨리 돼야죠. 이게 그림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턴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되면은 SK고 뭐 TSMC고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데 네. 저게 시장에서 먹혀들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기는 삼성전자의 무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저게 아직 완성이 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맨 밑에 업계 관계자 그걸 좀 읽어주시죠. 빨갛게 쳐놓은 부분인데 네. 자,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업계 관계자는 고성능 HBM을 경험한 고객사들이 다시 제품 사양을 낮춰 주문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맞춤형 HBM은 메모리 업계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 파운드리 경쟁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 좀 전에도 오면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고 왔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들도 잘 팔려요. 그리고 이 AI 반도체 HBM이 팔리면서 낸드 플래시도 덩달아 잘 팔려요. 잘 되지만은 이것도 그냥 너무 이렇게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는 무조건 HBM을 최대한 팔 수 있는 대로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이 HBM을 가지고 가속기를 만들잖아요. 100이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80, 70짜리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네. 100이면 110, 12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HBM3E라든가 아니면 HBM4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수예요. 필수인데 성능이 더 좋은 데로 가려면은 파운드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경쟁력이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 파운드리를 지금 1분기에도 9천억 정도 적자를 봤어요. 네. 그런데 기술은 있잖아요. 그런데 SK는 독자적인 파운드리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삼성전자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네. 파운드리도 하고 뭐 D램도 하고 패키징도 다 하잖아요. 다 실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실력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SK를 생각하면은 파운드리는 TSMC 외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원가가 삼성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의 원가 정밀감, 그 다음에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업체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은 원래 잘하던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HBM4는 어느 정도 벌써 개발이 상당히 됐어요. 내년에 그게 뭐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모르지만 시제품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26년이 될지 아니면 더 빨라지면 25년 뭐 하반기도 아마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죠. 지금 일단 초조하겠네요. 아, 초조하죠. 지금 네. 네, 삼성이 네. 완전히 그 우리가 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네. 그 경계원 사장이 그 정정년 거기에 AI 그 무슨 포럼에 가면서 고개 숙인 남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이거는 뭐냐면은 오기 그 반도체 오기거든요. 오 공장이 지금도 오다 보니까 공사를 해요. 조금씩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자재가 이게 전부 다 기둥을 쌓는 자재거든요. 네. 저게 지금 서야 되거든요. 서야 되는데 저렇게 야적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아직은 대기 중입니다. 네, 저게 네. 지금 안타까워요. 저게 그냥 이게 해야 되는데 저기에 대한 정보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저기에 대해서 다시 블로그를 한번 올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4기하고 5기에 공사되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 또 유튜브에 한번 올릴까 하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소장님께서 항상 예. 이제 정리를 해주신 요거는 이제 배치도입니다. 예. 네, 고덕 국제 신도시 평택 캠퍼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고덕 R&D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네. 다음 주에 제가 확실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지금 뭐 소문이 무성하죠. 예, 무성하지만은 좀 팩트, 예, 그걸 좀 기존에는 원래 R&D 테크노밸리 센터를 건립하겠다. 예. 물론 뭐 저기 뭐 평도공에서 지수산업 센터를 분양한다. 예. 뭘 하겠다 얘기들이 많지만 한번 정리한 내용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다음 주에 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이제 5기하고 4기, 그걸 내가 동영상 몇 개 하고 제가 우리 이렇게 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걸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간단하게 삼성전자의 현재 지금 집중하고 있는 뭘 집중하고 있나 뭐 이런 예. 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짚어가는 약간 예. 그런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주제가 흥미있는 주제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